이 집은 남편과 제가 40년을 넘게 함께 쌓아 올린 삶의 증거였어요.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는 저에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충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밤낮을 울며 그를 그리워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남편이자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였으니까요.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남편의 서재를 정리해야 한다며 찾아왔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흔적을 제 손으로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았죠. 아들은 묵묵히 책꽂이에 책들을 정리하고 서랍 속 서류들을 꺼내더군요. 그때였어요. 낡은 나무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통장 하나, 그리고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낯선 여인, 그리고 남편을 꼭 닮은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죠.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서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거의 없었지만 수십 년간 매달 똑같은 돈이 이체되었더군요. 그것도 아주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편지 뭉치.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자기, 선아 벌써 이렇게 컸어. 당신 닮아서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기야, 우리 선아 졸업식에 꼭 와줘. 아빠가 와주면 너무 좋아할 거야. 수많은 편지들이 모두 선아라는 이름의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인 박수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속의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평범한 가장처럼 말이죠.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이라니 평생을 속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40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남편의 다정한 웃음과 제게 말없이 건네던 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죠.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단 말인가요?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저를 집어삼킬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남편의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은 제가 관리하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건네준 휴대폰을 받아들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뒤지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죠. 자기야, 오늘 선아 학원비 보냈어. 고생했어. 보고 싶다. 주말에 선아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끔찍한 문자 내용들이었어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오한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박수진이라는 이름의 연락처였어요. 그의 불륜 상대의 이름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수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영호 씨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네. 부인이요? 네. 제 남편이 한 달 전 죽었어요. 영호 씨가 죽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말도 안 돼.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당황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느꼈어요. 그녀는 정말로 제 남편의 죽음을 몰랐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승낙했어요. 약속 장소는 번화가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그녀를 기다렸죠. 얼마 후 사진 속 여인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화려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엄청난 죄를 마주하는 기분이었죠. 수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대해 두려움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됐고, 이제 솔직하게 다 말해봐. 언제부터 우리 남편과 이런 관계였니? 선아라는 아이는 우리 남편 아이가 맞니?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영우 씨를 만났어요. 졸업하고 헤어졌는데 몇 년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때 영우 씨가 많이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선아는 영우 씨 아이가 맞아요. 영우 씨도 선아를 자기 딸이라고 항상 아꼈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 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난 내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재산을 훔쳐서 살림을 차렸어? 네 딸은 내 남편의 돈으로 키웠겠지? 이 파렴치한 것. 아니에요. 영우 씨도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영우 씨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도 고통받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뻔뻔함과 자기 합리화가 뒤섞인 변명.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저와 결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왔다니, 더구나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수지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울부짖었지만 제게는 그저 역겹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제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멍한 상태였어요. 제 평생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제가 증거로 보여준 사진과 통장, 편지, 그리고 박수진과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들 역시 저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자신이 평생 존경에 마지 않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빠가 왜 그랬을까?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 역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찢어지는 듯 했죠. 며칠 동안 아들과 저는 이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야 할까?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며 괴로워했어요. 저 또한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의 죄로 인해 제가 그리고 아들이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삶을 거짓 위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어.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란다. 하지만 엄마, 사람들 시선은 아빠 명예는 어떻게 해? 명예, 내 아버지는 이미 그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어.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 저 여자와 그 딸에게 남편의 재산이 흘러간다면 그건 온전히 내 아들의 몫을 빼앗는 일이야. 나는 내 아들을 지킬 거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숨는 것보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저와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외에도 박수진의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두 가족에게 나누어 썼던 거죠.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없었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진행해야 했어요. 저는 박수진과 그녀의 딸에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와 아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숨겨진 아내인 박수진에게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통보하고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수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제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의 모든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는 마치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힘들어했죠. 박수진 측 변호사는 남편이 자신과 선아를 부양했고 남편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다는 증거를 내밀며 자신들 역시 남편의 사실혼 배우자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아 역시 남편의 친딸이므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기만과 배신에서 시작된 것이며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이 남편의 이중 생활에 희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수진은 저의 존재를 알고도 남편과 관계를 지속했으니 혼인관계를 파탄낸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죠. 법정 공방은 길어졌고 저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지난 40년의 삶을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을 정의의 이름으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싸움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이중 생활과 박수진의 유책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딸인 선아가 남편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선아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인정했죠. 박수진에게는 위자료는 물론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재산까지 저와 아들이 가져오게 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죠. 억울함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문을 나서면서 저는 박수진과 그녀의 딸 선아를 마주쳤습니다. 박수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저를 향해 죄스러움이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저의 길고 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이 저를 아프게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은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치웠어요. 그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남편과 제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사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죠. 그가 남긴 비밀의 상자 속 통장과 편지 뭉치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듯 말이죠. 아들은 저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이 일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죠.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점점 무뎌져 갔어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죠. 어쩌면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제가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감춰진 진실이나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집에서 이제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저는 저의 삶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